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우리 105페이지부터 쭉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이 뭔지부터 배웠죠, 우리? 그러면서 이거 조건을 배웠을 텐데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 했을 때 요 a가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2차면? 안 되겠죠. 요런 거 하나 배웠습니다. a가 0 되면 안 된다. 근데 거기 105 쪽에 조그만 글씨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게 맞아.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 되어 있으면 얘는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뭐 3차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a가 0이라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거는 2차일 때만 0이 되면 안 된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실근과 허근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다 이것만 배웠어요. 실수인 근만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뭐도 나올 거냐면 허수인 근도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9로 할까요? 마이너스 9라고 했을 때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9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는 뿔마 루트 9i고요. 요거는 뿔마 3i 이런 식으로 허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했죠. 허근.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두 가지. 인수분해,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근이 나올 거니까 얘들아, 이 근해 공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기 안쪽, 요 안쪽 있죠? 요 안쪽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쭉 넘겨서 112페이지 가볼게요. 112쪽.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웠냐면 판별식을 배웠습니다. 판별식. 자, 이 판별식은 중등 과정에서 내가 얘기했던 요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고요. 얘를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경우를 나눠서 봤었죠. 자, 중등 과정에선 근이 뭐 2개다, 1개다, 0개다 이렇게 봤지만 우리 지금부터 배우게 될 고등 과정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실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건 뭐였죠?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런 것들을 중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 다음 마지막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무튼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중요한 거는 해가 두 개라는 거. 중학교 때는 뭐 2개, 1개, 0개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은 허근도 있기 때문에 두 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요게 이제 어떤 조건이었었냐면 완전 제곱식 있죠. 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조건 이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됐어? 요거까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넘겨볼게요. 또 11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19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 지난 시간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기본적인 거 하고 끝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문제도 몇 개 풀어봤고 오늘 좀 더 어려운 거 이제 해본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거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근을 구해서 더하고 곱하고 빼면 제일 좋아. 하지만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두근의 차를 계산을 안 하고 직접 두근을 안 구하고 이제 구하는 방법을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요게 이제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선 식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했습니다. 식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양변을 x제곱의 계수로 나눠달라 했어요. 요래 이렇게 나눠줍니다. 됐어요? 요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합곱차를 볼 건데 합하고 곱은 위치를 보라 했죠. 자, 합은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말해서 1차 항의 계수 1차 항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두근의 합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였었냐면 a분의 c, 그냥 상수항이라 했죠. 상수항. 그래서 요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두근의 차는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이 그 119쪽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 공식으로 보지 마시고 요걸로 봐달라 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거. 이렇게 봐달라 했습니다. 요 식이 나중에 그 언제죠? 2차 함수?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2차 함수 과정에서도 또 쓰이니까 이거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넘겨 보시면 122쪽하고 123쪽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지? 그리고 오늘은 124쪽을 보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124쪽 보기 전에 요거 좀 눈에 익어야 돼요. 요거 아직 생각 잘 안 나거나 확실하게 잘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요거 오늘은 앞에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되니까 한번 앞에 거 쭉 왔다 갔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로 또 이게 나가겠죠. 요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4쪽에 11번 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근데 두 근의 비가 몇 대 몇이래요, 거기? 2대 3이라고 합니다. 2대 3. 그쵸? 그러면 얘는 두 근이 진짜 2랑 3이랑 소리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대부분 다 뭐 4나 6이나 이런 식으로 비율이 2대 3인 그런 근일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을 어떻게 놔주시냐면 2A, 3A 이렇게 좀 놔줄게요. 거기다 써줄까? 두 근을 2A, 3A라고 놓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기하면서 갈게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써볼 건데 일단 얘들아 근이 2A랑 3A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니? 얘가 5A죠. 그래서 두 근의 합에다 5A라고 쓸게요. 5A.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6A 제곱이죠. 6A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6A 제곱. 됐나요? 자, 얘를 갖고 한 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파악도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근의 합부터 갑니다. 두 근의 합은 뭐라 했냐면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 했어. 그치? 근데 이게 1차항 계수니까 그거에 마이너스 붙인 걸 요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 근의 합 5a는 k-1 이렇게 쓸게요. 5a는 k-1.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볼까요? 두 근의 곱 자리는 어디냐면 상수항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는 두 근의 곱은 k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온 거야, 그치? 식이. 자, 이걸 갖고 A도 구해야 돼, K도 구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마이너스 1 있죠? 넘겨볼까요? 요래 넘겨보면 5A 플러스 1이 K고 그 다음에 6A 제곱이 K죠,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둘 다 K네? 둘 다 K네? 그럼 어떻게 식을 놓을 수 있을까? 얘랑 같아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넘길게요.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빼기 5A 빼기 1은 0이고 요게 인수분해가 될까? 될까 안 될까 요거? 되죠. 6A, 1 요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A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A 값이야. A 값. 내가 구하는 건 A니? 뭘 구해야 돼? 내가 구하는 건? K를 구해야 돼. K를.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나왔잖아. 대입만 하시면 되죠.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가 뭐 대입 한번 해볼까요? 1 먼저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하나는 6이 나오죠. K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K값 답은 6과 6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두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249번하고 250번 문제가 있습니다. 249, 265방. 연습하는 차원에서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249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래 나와 있고요. 얘가. 자,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어.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놔야 되냐면 K, 3K 이렇게 놔야 돼요.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니까 1대 3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좀 써놓을게요. 둘이 일단 더해볼게요. 더하면 몇 K니? 4K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3K 제곱입니다. 3K 제곱.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자리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두 분의 합은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자리. 그럼 얘는 A 플러스 1 요거.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그대로 상수항. 그래서 A 이렇게. 요 다음에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넘겼죠. 요거를 쏙 넘겨가지고 4K 마이너스 1이 A예요. 3K 제곱이 A예요. 요런 거 했잖아. 그쵸? 그래서 거기 보시면 3K 제곱하고 4K-1은 똑같다. 이런 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요래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인수분해 될까요? 되죠. 3K, K, 1, 마이너스.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A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할게요. K에다 1 대입하시면 A 값 하나 3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3분의 1 하나 대입하시면 A 값은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최종적인 A,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A 값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맞춘 사람?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밑에 250번. 이따가 필기 한 시간 줄게 일단 하고. 자, 일단 요래 되어 있고요. 두 근의 B가 2대 5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근의 B가 2대 5니까 이거 어떻게 놓을 거냐면 2A, 5A 이렇게 한번 나볼게. 2A, 5A. 자, 두 근의 합부터 갑니다. 두 근의 합은 7A고요. 두 근의 곱은 10A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식에서 자리 찾았죠. 두 근의 합자리 볼까요? 두 근의 합은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게 얼마? 이게 그냥 7이죠. 이게. 그럼 A가 얼마란 소리야 얘들아? A가? 얘가 1이란 소리죠. A가 실제로 1이니까 두 근의 곱이 K인데 여기다 1 쏙 집어넣으면 여기 뒤에도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K 값도 나왔네요. K 값은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고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다음식 있죠? 다음식 K에다가 10 쭉 집어넣고 마이너스 이거 얼마니? 10 집어넣으면 요건가? 이렇게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만 구해주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거 두 분의 곱 구하겠다고 막 둘이 근 구해가지고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분의 곱자리가 이 자리니까 답을 바로 마이너스 17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요거 정리하세요. 자, 이제 다시 필수예제 11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1번의 두 번째 거. 자, 요런 식이 나와 있죠. 요래되어 있고 두 근의 차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풀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풀 거고 그 풀이 얘기하는 거야. 요대로 안 풀 거고 내 맘대로 풀 거야. 내 맘대로 푸는 거 적어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 생각해야 되는 식이 하나 있어요. 얘는 요거 빼기 4알파 베타 요거잖아. 그치? 이거에 맞춰서 내가 풀어볼 거야. 이 식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도 필기를 하실 때 있잖아. 필기를 하실 때 요거를 조금 살짝 크게 적어두고 밑에다가 숫자를 적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근의 차가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두 근의 차,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니까 이게 바로 2일 거 아니야. 이거 화면 보세요. 요거 칠판에서
밑줄친 물결 밑줄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게 이겠죠. 얘를 제곱하면 좌변은 얼마일까요? 그냥 4입니다. 4. 4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4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두 군의 합과 곱을 구해야 되죠. 그거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자, 다시 원래식을 한번 볼게요. 원래식에서 두 군의 합곱을 보려고 보니까 앞에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얘를 9로 나눠볼게요. 9로 나누면 9분의 이렇게 붙겠죠? 그럼 두 군의 합은 얼마니? 여러분, 두 군의 합은 9분의 2k. 두 군의 합은 9분의 2k. 두 군의 곱은 뭐냐면 9분의 k-5 이렇게 돼요. k 빼먹으면 안 돼. 자, 요래 해놓고 나서 요거 합, 곱 갖다가 대입하자고. 자, 일단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9분의 2k를 대입해서 제곱을 할게. 바로 제곱하면 얼마냐면 81분의 4k 제곱 이렇게 되겠죠. 81분의 4k 제곱. 그 다음 빼기 4 곱하기 9분의 k-5 이렇게 되겠어. 됐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귀찮지만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살짝만 줄일게. 일단 얘들아, 양변에 다 4가 있잖아요. 그래서 4를 나눌게요. 쭉쭉쭉 나누면 요거 1로 바뀌고, 그 다음 분모에 81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 곱해버릴까? 81? 81 곱하면 81은 k제곱 마이너스 여기 81 곱하면 9 남죠? 마이너스 9 가로 열고 k-5. 요것만 해주면 돼. k제곱 마이너스 9k. 얘가 45고요. 여기서 81을 추가로 빼면 마이너스 36은 0. 그러면 요 녀석은 k 12, 3 요쪽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k 값이 1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가 됩니다. 답을 구하면 요게 답이겠죠. 그냥 k 값. 근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그 밑에 풀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었어요? 풀이에 보면 첫 번째 줄 봐봐. 두 근의 차가 2이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두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로 놓고 두 근의 합과 곱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줄 내려가 보면 알파가 9분의 k-1이어서 이걸 갖다가 알파에다 다 대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입하는 과정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밑에 있는 248번도 이 방식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 밑에 248 풀어보세요. 자, 밑에 248 해보라 했죠. 자, 요 놈의 두 근의 차가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식을 써놓고 차가 나왔으니까 요식 하나 써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요거 써놓고 가면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차가 4니까 요 자리가 그냥 4겠죠. 그쵸? 그럼 제곱하면 16.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한 거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의 합은 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 혹시 헷갈려도 얘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k-2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인데 요거죠. k 플러스 2. 요것만 전개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쭉 전개해 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16은 빵. 그럼 k제곱 마이너스 8k 요게 24죠.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0은 0. 인수분해가 될까요? 이게 k 1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k는 10하고 마이너스 2고 더했을 때는 답은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과계수에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유형들을 또 봤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119페이지로 와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 복습을 좀 잘 해오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하게 될 내용들이 다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건데 혹시 그거 찾았을까요? 밑에 두 번째. 그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만약에 두 근이
1하고 3이라 해볼게. 그러면 너네가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세워야 돼. x-1, x-3은 0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 요거 혹시 기억날까?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 1이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이면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뭐 두근의 2차항의 개수가 뭐 1이다 하면 뭐 2다 하면 이렇게 앞에 2도 붙였고 이런 작업들 중학교 때 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얘가. 자,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개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그 전개 안 하고 한 번에 구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중딩 방식이야. 중딩. 자, 고등학교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두근이 1하고 3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야? 합은? 합 얼마야? 말을 하기 싫으세요? 두근의 합 얼마예요? 4죠. 두근의 곱은? 3이죠. 두근의 합은 4군 곱은 3이야. 그 다음에 너네 이거 기억해봐. 이 두근의 합은 어디 들어가? 이 자리 자체가 1차항 계수에다가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를 붙여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4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두근의 곱이 3이니까 곱은 그대로 상수항에 들어갔죠. 해서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이거거든? 얘를 전개하면 그럼 니네가 전개하는 것도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나온다고. 자, 이게 1하고 3이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루트가 들어가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질걸? 자, 거기 밑에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에 두 근이 누구랑 누구래요?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군? 그러면 얘는 니네가 중딩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요거요, 그 다음에 요거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전개할 거예요. 으쌰으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전개할 거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아까대로 한번 해볼게.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합. 4고요. 곱 볼까요? 곱은 합차니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4 빼기 5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갖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x제곱은 그냥 쓰시고 합이 4인데 합은 반대로 거꾸로 부호 바뀌어서 들어가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 곱은 요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바로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 얘를 전개하고 있을래? 요거로 쓸래? 당연히 밑에 거 쓴다 할걸?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연습 좀 해볼게요. 넘어가서 125페이지 볼게요. 125쪽. 자, 125쪽에 위에 있는 필수 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대요. 요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근. 여기서 두 근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얘들아,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자. 이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 근의 합부터 먼저 보자. 두 근의 합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두 근의 합은 요 1차 개수 앞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숫자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1이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요? 두 근의 곱은 2겠죠. 2. 여기가 바로 두 근의 곱이니까, 그렇지? 자, 그 두 근의 합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요건 겁니다. 요 세팅 좀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두 근의 합곱. 그거 뒤에 밑에 거 두 개 풀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적어 놓으세요. 자, 적어놨나요? 요거 두 개? 그럼 이제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놨는데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겠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두 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래 생겼대.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얘도 뭘 구해볼 거냐면 두 근의 합곱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과 곱. 일단 두 근의 합은 얼마일 거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냥 둘이 곱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들아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아? 지금 아까 알파 베타 얼마로 나와 있었어? 저기 알파 베타 2니까 얘는 2분의 1이겠다. 그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도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얘네 둘이 분수에서 분모가 다르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거 통분 좀 해볼게. 알파 베타로 통분하시고 위에는 그럼 여기가 베타고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둘 다 알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곱한 거는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로 바꾸라 했죠.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시면 요거니까 곱하기로 바꾸시면 이쪽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 아닌가? 미안해. 2분의 1이네. 미안해요. sorry.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미안해. 됐죠? 이제 요거 갖고서 식 한번 세워볼게. 요것만 잘 따라와 보세요. 합이 요거야. 합이 요거야. 그러면 합은 1차원 계수로 갈 건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갈 거잖아. 2분의 1x. 그 다음에 곱이야. 곱은 뒤에 상수항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앞에다가 2 이렇게 해주세요. 2 이렇게. 그러면 답은 최종 답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 여러분들이 원래 식에서 두근의 합과 곱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합니다. 원래 식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뭘 쓸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251번 있죠. 251번. 요 문제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 하고 풀어보고 다시 와서 예제 2번 또 풀고 그 다음에 252번 또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하나씩 해볼 테니까 251번 먼저 해보세요. 자, 일단 원래식에서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치?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원래식에서의 두근의 합과 곱. 얘는 구해놓고 가야 돼. 자, 요거부터 먼저 구합시다. 근데 보니까 저기 지금 2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2로 먼저 나눌게요. x제곱 빼기 2분의 5x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하시고 그럼 두근의 합은 2분의 5고요. 두근의 곱은 2입니다. 2. 요걸 먼저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새로운 식에서의 두근이 요거래요. 그러면 새로운 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새로운 식에서의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이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니까 이게 얼마니? 2분의 5에다 2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9 요래 되고요. 2분의 9.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2고요. 요 자리가 2분의 5니까 요걸 더하시면 이쪽은 2분의 11인가? 2분의 11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두근의 합이 이 녀석, 두근의 곱이 이 녀석이니까 합을 쓸 때는 부호 바꿔서 1차원 계수에 쓸 거고요. 곱을 쓸 때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는 0 했는데 하나 옵션이 더 있죠.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요? 2라고 하니까 요 앞에다가 2를 짱 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최종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빵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쓰면 정말 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 전개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금방금방 숫자만 위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또 연습 좀 해볼게요. 위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얘랑 얘가 두 근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도 아까 전에 풀었던 요 세팅, 요거랑 똑같은 세팅이야. 그거랑 같이 걸리는 거니까 이거 하나 일단 좀 옮겨놓고 이거 보면서 좀 해볼게요. 자, 새로운 근이 이건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새로운 식에서의 두 근의 합과 새로운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을 구해야겠죠. 자,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얘네 두 개 더해보시면 알파 제곱 빼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1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은 얘랑 이제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 전개 한번 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요래하면 빼기 알파 제곱 요래하면 빼기 베타 제곱 이렇게 하시면 더하기 1
요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근의 곱이에요. 그럼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 좀 해볼게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생각할 게 하나 더 있다, 그치? 아까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자리만 찾아서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요게 있네요. 요거는 문제에 나와 있진 않는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잘 했다면 요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빼면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니까 4를 빼시면 요 자리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럼 2까지 더 빼주면 마이너스 5겠죠. 그 다음 밑에 것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밑에 거는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얘는 알파 베타를 그냥 제곱한 거잖아 얘들아. 그냥 제곱한 거라서 알파 베타가 2인데 요거 제곱하면 4죠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아까 구해놓은 거죠. 아까 구해놓은 거 요거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 플러스 3 뒤에는 플러스 1 하면 8입니다. 8. 다 나왔습니다. 식만 세우고 끝낼게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 두근의 곱이 8이니까 합은 부호 반대로 1차항 계수에 곱은 뒤에 해서 답은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연습해 봐야겠죠. 밑에 있는 거 하나 남은 문제 252번 문제를 연습해 볼 건데 나 혹시 몰라서 써줄게. 우리 어린이들 또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 어린이들 이거 까먹었지?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 있어? 그런 어린이는 없지, 그치? 그런 착한 어린이 없을 거야. 이거씩 참고해가지고 한번 25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일단 세팅을 볼게요. 원래 식은 요래 되어 있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구해놔야겠죠. 자, 두근의 합부터 갑니다. 3이 있으니까 마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새로운 식의 두근을 볼게요. 얘랑 얘야, 그치? 그럼 얘는 새로운 식은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곱한 거 하나 이렇게 찾아야겠죠.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일단 곱한 게 좀 더 쉬울 것 같으니 곱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얘 그냥 3번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일까?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전에 내가 식 생각 안 날까 봐 써놨죠. 요거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에 가로 열고 3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 이게 마3이죠. 요거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 요게 마3이니까 짜라락 곱하면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5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쓰실 거고요. 두근의 곱은 그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하고 2차항 계수 1이라고 하니까 답은 이렇게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5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요. 우리가 더. 근데 얘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써야 되는 게 뒤에도 계속 이걸 써요. 그 함수 있죠. 2차 함수 할 때도 써. 얘를. 함수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왜 쓰나요? 써요. 나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오늘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거, 위치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혹시 곱셈 공식 때문에 못 푸는 일이 없도록 곱셈 공식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저거 하나 남은 거죠. 그 다음 시간에 120쪽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120쪽 하고 거기서 그 인수분해랑 켤레근 요거 다음 시간에 하면서 요 단원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